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위기관리 이슈 대처법,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위기관리 이슈 대처법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이 아내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허위 경력 의혹이 크게 불거졌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 아들 불법 도박 관련된 부분이 불거졌습니다. 이 양쪽에 다 이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이 그냥 지면을 장식을 하면서 이게 가족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과연 어디까지 검증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좀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선 후보의 가족도 이른바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절제된 검증이죠. 이것이 이제 무분별한 어떤 사생활,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반대하지만, 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것도 나름 근거와 어떤 비판을 제기할 만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또 그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16일 날 아침, 오늘이죠. 조선일보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불법적으로 상습 도박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오전이 지나기 전에 저도 제가 뉴스를 보고 이런 뉴스가 났구나 정도를 인식하고, 얼마 뒤에 이재명 후보의 사실 인정 그리고 사과가 나왔으니까 아마 일반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었나 라는 것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함으로써 그런 보도가 있었구나 라고 아마 알게 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사과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된 이 인물이 불법적으로 상습 도박을 했고, 관련된 글도 한 200차례 여기저기 올렸다. 그 내용 중에는 경기도나 서울에 여러 가지 이제 불법 도박장을 가본 그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글로 쓴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500만 원을 땄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막 얼마를 내가 그걸 썼다 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상당히 이제 불법적인 이 상습 도박 이 부분에서 좀 깊이 했던, 본인 스스로가 이제 도박꾼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고, 오전이 가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사과를 했죠.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또 오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제 큰아들이죠. 이 92년생인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들만 2명 있습니다. 92년생, 93년생. 근데 이 큰아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큰아들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속죄를 하며 사죄드리며 속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입장을 선대위를 통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보도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맞다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당사자인 아들이 또 사과하면서 속죄하겠다라고 이 입장을 전부 나오는 것이 당일날, 오늘 당일날 벌어진 일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일단은 이제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 쪽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 당사자한테 이제 확인이 들어갔던 거죠. 이런 내용 우리가 취재했는데 당신 입장을 듣고 싶다. 당신 맞느냐? 이제 확인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부분은 아버지나 선대위 쪽에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기자적인 감으로는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아마 이 아들도 그런 사실을 아버지 부모님한테 알렸겠죠. 조선일보 측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취재가 들어왔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제 밤부터 여러 가지 아마 이와 관련된 좀 논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그런 인정과 사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 그 배경에는 결국 첫 번째로는 이 이슈가 갖고 있는 어떤 파괴력, 폭발력 있는 거죠. 대선 후보 아들이 불법 상습 도박을 했다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좀 사안의 민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로서의 확산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나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조선일보에 보도한 내용 자체가 뭐 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좀 특정이 된 그렇게 이제 부인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내용의 보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그 이슈 관리, 위기 관리를 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슈 대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잘 대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 뭐 법적인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등에서 이 법적인 위법 소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위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형수 욕설 파문이라든지 또 김무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뭐 스캔들 의혹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이제 오르내렸는데, 아들이 또 이제 불법 도박으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판단하기에 어떤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 후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집안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죠. 뭐 지지율 면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한 부분에서 이제 좀 흔쾌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이제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기된 의혹, 허위 경력 의혹입니다. 2007년도 수원여대에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그 낸 지원서에 여러 가지 이제 김건희 씨의 그 이력, 경력을 부풀려서 썼다, 또 허위로 썼다라는 뭐 그런 의혹입니다. 사안 자체는 사실 이게 이 사안 자체는 수원여대 거는 새로운 거지만 허위 경력 의혹,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불과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양대 관련해서 임용되는 과정에서 뭐 여상의 강사로 근무했었는데 여고의 교사로 근무했다라는 식으로 이런 썼다 등등의 내용을 두 달 전에 얘기했고, 이미 그 전에도 뭐 서울대 등과 관련해서도 불거졌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슈로서 제기된 지는 꽤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서도 한 두 달 전에 꽤 비중 있게 또 언론에서 보도가 이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 윤석열 후보 측의 대응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번 사건 자체가 불거진 이후의 대응도 좀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저쪽에서 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뭐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현실 잘 봐라. 한번 대학 아는 사람들 있으면 대학 가서 물어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반론을 폈었고, 김건희 씨도 언론과 만나서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결혼 전의 일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는 그런 맥락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초기 대응도 그렇게 적절치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서 사과 할 의향이 있다, 사과드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윤석열 후보도 뭐 적절한 얘기를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뭐 흔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대응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사전에 고전에 나왔던 이른바 줄리 의혹 기사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것이 상당히 이슈적으로 이제 커진 그런 상황, 스스로 이슈를 좀 키운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제한적 좀 후폭풍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해명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확하게 이제 진실된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거기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런 이제 확실한 어떤 그런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부분이 뭐 이슈로서 힘을 갖고 굴러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게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허위 경력도 부풀리고 기타 등등 많은 의혹이 있는 사람이 영부인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윤 후보가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영향은 있겠지만, 이 뭐 직접적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 이 사안 자체도.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마 큰 문제가 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공문서, 사문서 위조라든지 또 그 업무방해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공소시효가 한 7년 정도인데, 공소시효를 다 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윤 후보 측에서 좀 더 빠르고 또 진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가 더 타격을 입느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는 이에 대한 대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거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느 정도 빠르게 대처까지 끝낸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는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의 대응까지 나오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좀 더 분명해져야 그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